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펜타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2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미국의 완벽한 협상 공식이 무너졌거든요. 그것도 한국 때문에 말이죠.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 3층 비밀 회의실. 새벽 3시였습니다. 긴급 소집된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데이터가 틀렸을 리 없어. 그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임스 카터. 22년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을 설계해 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지금 제 인생 최대의 오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이 70년간 써먹던 그 카드. 바로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 한국이 준비한 건 항복이 아니라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MIT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22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죠. 제 전문 분야는 명확했습니다.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이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22년간 단 한 번도 협상에서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19년 한국 방위비 13% 인상, 2020년 일본 주일미군 비용 증액, 2021년 독일 NATO 분담금 확대,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제게는 완벽한 공식이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면 결국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죠.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어요. 선거 기간 내내 그가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 동맹국들은 공짜로 미국 안보를 누려왔다. 이젠 제 값을 내야 한다. 당선 다음 날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카터, 한국부터 시작한다. 방위비 100억 달러. 대통령 공약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카터, 요즘 한국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던데?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죠.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의 F-35 전투기 60대, 모두 미국제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 미국 기술이에요. 핵심 분사 시스템의 78%가 미국 의존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11월 첫째 주, 저는 협상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및 한국의 예상 대응. 이 문서에는 제가 22년간 축적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었습니다. 1단계, 언론의 철수 가능성 흘리기. 2단계, 동맹 재검토 공식 발언. 3단계, 구체적 숫자 제시. 완벽한 수순이었죠. 이번에도 3단계까지 갈 필요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결국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11월 둘째 주 월요일, CNN에서 속보가 나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검토 중. 계획대로였어요. 1단계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들끓고 있었죠. 미국의 과도한 요구, 동맹 흔들기. 좋아, 이제 패닉이 시작됐어. 그런데 그날 오후 뭔가 이상한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 서울 ADX 2024에서 주요 발표 예정. ADX는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였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냥 무기 전시회잖아. 하지만 제 상사가 말했습니다. 카터, 자네가 직접 가봐. 한국 분위기 파악 좀 해. 11월 15일, 저는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서울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발전했네. 하지만 군사력은 별개지. 다음 날 서울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ADX 현장. 전 세계 80개국에서 온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자격으로 VIP 구역에 있었어요. 오전 10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할 준비를 했죠. 친애하는 국제 파트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장을 엽니다.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하품을 참았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양산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깁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2년? 현재까지 7차 시제기 시험 비행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KF-21이 고속 비행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마하 1.8 최대 무장 탑재 시험.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미국 무기 판매상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진짜야? 진짜예요. 작년부터 계속 시험 비행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 발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 나라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인도와 함께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3자 방산 동맹 체결을 선언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야. 미국 견제용인가? 오후 1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관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K-9 자주포 추가 180문, FA-50 전투기 48대 계약을 오늘 체결합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관계자가 중얼거렸어요. 폴란드가 미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야. 자주국방하고는 달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우려할 수준 아님.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제 이메일에 CIA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분류, 극비. 한국 방산 독립 준비 현황 긴급 보고. 저는 서류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나온 문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체계적으로 핵심 군사 기술 국산화를 완료해왔다. 현재 국산화율 87%, 미국 의존도는 13%로 급락.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지스 시스템 독자 개발 이지스-K 완성 단계. 2025년 실전 배치 예정. F-35 대체 가능한 KF-21 현재 기술 완성도 92%. K-9 자주포 전 세계 수출 1위. 수출액 미국 M109 추월.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설마 진짜 준비하고 있는 건가? 처음으로 제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저는 CIA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완벽하지 않아. 미국 없이는 못 버텨.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11월 넷째 주,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상황 보고 및 협상 전략. 한국의 방산 독립 움직임은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협상 공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확신하나? 예.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12월 첫째 주, 2단계를 실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이 공정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반응을 지켜봤어요. 이제 한국이 굴복할 차례야.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대통령 직접 발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주적 방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오늘 국회에 국방예산 증액안을 제출합니다. GDP 대비 2.8%에서 3.5%로 약 35조 원 증액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2027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완료하고 완전한 자주 방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국회가 통과시킬 이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예산 증액안 표결. 재석 287명, 찬성 285명.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찬성한 거였어요. 한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주국방 지지율 78%. 이건 진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전략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이었어요. 카터,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새벽 4시, 펜타곤 비상회의실.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부국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일본 오키나와현 주민투표 실시 발표. 주재 미군 기지 규모 축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미국제 에밀 에이브람스 탱크 주문 50% 취소. 한국제 K-2 흑표로 대체. 필리핀 국방장관. 주 필리핀 미군 기지 사용료 3배 인상 요구. 호주 총리. 자체 방위 산업 육성 예산 200% 증액 발표. 도미노였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도미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카터, 이게 자네가 말한 완벽한 공식인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 하나 잡으려다가 전 세계 동맹국을 잃게 생겼어.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지난 22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뭘 놓친 거지? 뭘? 그때 젊은 분석관이 들어왔어요. 수석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내민 서류. 한국 민간 기업들의 국방 투자 현황. 삼성, SK, 현대, LG.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방산기술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지난 5년간 총 투자액 50조 원. 이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몇 달이 아니었어요. 최소 5년 이상이었습니다. 12월 셋째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국방혁신펀드 조성. 목표액 30조 원. 일반적인 예산 증액이 아니었어요. 민간 참여 펀드였습니다. 삼성, SK, 현대중공업 등 30개 기업 참여 확정. 48시간 만에 22조 원 모금 완료.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이 사람들 진짜 미쳤어.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UAE와 35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제 K-9 자주포 추가 200문 도입 확정. 노르웨이, 한국제 K-2 전차 도입 검토 시작. 한국이 미국 없이도 살아갈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정말 철수해?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전체를 잃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 UN 안전보장이사회 옵저버. 긴급회의 소집 요청. 요청국 대한민국.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제목, 동맹국 간 공정한 방위비 분담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한국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지, 서명국 117개국.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한국 편에 선 거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대표 발언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프랑스, 독일 대표 발언 공정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2년간 쌓아온 제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집 앞 바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바텐더가 물었어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응. 내 인생 최대의 실패를 맛보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22년간 완벽했던 공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바텐더가 자네 술을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공식은 없어요. 세상은 변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5년 1월 둘째 주, 저는 백악관에 호출됐습니다. 국가안보의 긴급 회의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카터, 자네가 한국 전문가라며? 예, 대통령님. 그럼 설명해봐.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 버틸 수 있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예,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핵심 분사 기술 국산화율 87%, 방산 수출액 전 세계 9위, 자체 전투기, 탱크, 함정 생산 능력 보유. 저는 계속 보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 예산은 54조 원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로는 2.8%에 불과해요. 3.5%로만 올려도 80조 원입니다. 완전한 자주 국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철수하면 한국은 불편하겠지만 생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북아 전체를 잃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표를 썼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상사가 찢어버렸습니다. 카터, 도망치지 마. 자네가 수습해. 어떻게요? 한국에 가. 그리고 진짜 협상을 해. 1월 셋째 주,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협상단장 자격이 아니었어요. 사과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용산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한국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주입니다.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실장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이거 아세요? 파일 표지에 적힌 제목 카터 독트린 대응 매뉴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이 지난 22년간 쓰신 모든 보고서, 논문, 전략서를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9년 방위비 협상 때 쓰신 압박 전술, 2021년 일본 협상 때 사용한 데이터 조작 기법, 모두 분석했습니다. 파일을 넘기자 제가 쓴 보고서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 전술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박사님의 모든 수를 다 읽고 대응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김 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박사님은 일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했을 뿐이죠. 그녀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우리는 미국을 원수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파트너십이에요. 진짜 파트너십이요? 네. 70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도 어른이 됐어요. 같이 걸어갈 때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독립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가 준비한 새로운 협상안을 받았습니다. 방위비 분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양측 모두 수긍 가능한 범위, 기술협력 한미 공동 무기 개발 프로그램 신설, 산업협력 상호 방산 기술 이전 확대, 외교협력 대북 대중 공동 전략 수립. 저는 서류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일방적 요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안했어야 할 내용인데 김 실장이 미소 지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미국이 도왔죠. 50년 전 함께 싸웠습니다. 30년 전 경제 위기 때 또 도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어. 너무 잘 가르쳤던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였어요. 카터, 어때? 협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이 아니라 그들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을 속국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네. 진행해. 2월 첫째 주 한미양국은 새로운 방위비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미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 착수,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연구 개시, 한국 강산 기업, 미국 국방부 조달 시장 진입 확대.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동맹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2월 둘째 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최종 보고를 했어요. 한국과의 협상 결과 보고 및 향후 동맹 전략. 회의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지난 3개월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22년간 제가 믿어온 공식이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한국의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요. 저는 새로운 전략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피후견인에서 파트너로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요.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동맹국들은요? 일본, 독일, 호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자네 22년간 틀린 게 아니야. 다만 세상이 변한 거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변화를 잊지 못했어요. 이제 읽었잖아. 그걸로 됐어.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동맹관계 재정립 가이드라인.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거래로 착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아, 고마워. 너희가 나를 깨웠어. 3월 첫째 주, 저는 국방부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 변화하는 동맹 관계와 우리의 대응. 200명의 국방부 직원들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2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까지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저는 한국 방문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야경, ADX 현장, 국방부 회의실. 이 나라는 70년 전 우리가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한 직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약해진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부족해요.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나눴어요. 한 젊은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 양국 정상 참석 확정.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가게 될 것 같았어요.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제 사무실을 정리하며 지난 22년을 돌아봤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수많은 보고서들. 모두 제가 쓴 것들이었어요. 한국 압박 전략, 동맹국 협상 기법, 미군 철수 카드 활용법.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꽂았어요. 21세기 동맹의 미래 파트너십 모델. 제가 새로 쓴 책이었습니다.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동맹 전략이었어요. 동료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카터, 이번 주말에 팀 회식 가는데 올래? 응, 갈게. 요즘 많이 밝아졌네. 3개월 전만 해도 우울해 보였는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실패를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지. 그래, 배움이야. 5월,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 참석차였어요. 서울전쟁기념관 앞 광장.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국민들, 미국 참전용사들, 양국 정부 관계자들. 무대 위에서 양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70년 전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국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김민주 실장을 만났습니다. 카터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실장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국은 정말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나요? 김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우리도 몰랐어요. 하지만 2019년 협상 때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때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에요. 박사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동기를 준 거죠. 변해야겠다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지 세대는 미국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켰죠. 그리고 우리 세대는 미국과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한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박사님도 그 과정에 참여하신 거예요. 나쁜 역할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미국이 정말 철수했다면? 김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슬펐겠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거예요. 그때는 진정한 파트너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거리,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K-pop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갔어요. Korea is amazing.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워싱턴에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국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 우리와 함께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야심만만한 젊은 분석가였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미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던데 좋은 일이죠. 그럼요.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미군한테 도움받으셨대요. 그래서 미국 고마워하셨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됐으니까 같이 잘 지내야죠. 맞아요. 같이 잘 지내야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한국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Have a safe flight, sir. Come back soon. I will. Thank you.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올 거야. 이제 이곳은 내가 배우러 오는 곳이니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동맹관계 재정립 TF팀 리더였어요. 일본, 독일, 호주, 필리핀. 모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모든 동맹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강해집니다. 억지로 묶어둔 동맹보다 자발적 파트너십이 훨씬 강하니까요. 6개월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제목 한국이 가르쳐준 것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5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22년간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너희 나라가 나를 가르쳐줬어.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러워해도 돼. 너희 나라는 정말 대단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다. 1년 전의 나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그때의 나는 오만했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한국이 나를 깨웠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아, 정말 고마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7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끄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진리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국가 간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래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 허리를 보호해주는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입니다.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